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누럴 황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럴 황자인데요. 누렇다란 말은 국어사전 의미가 노쇠나 금의 빛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논에서 벼가 누렇다 우리 그런 표현 하죠. 누렇게 익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누런색, 이게 이제 벼 색깔이고 이 색깔이 이제 누런색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노쇠고 이건 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노쇠나 금의 빛과, 그러니까 노쇠나 금의 빛과 비슷하다.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국어사전 의미가 그렇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황금도 우리도 누런 색깔이죠. 그래서 그 황금이 들어가는 단어를 쳐다보니까요. 황금알을 낳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많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 큰 이득을 생겼을 때 그때를 황금알을 낳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요. 누럴 황자 우리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누럴 황자인데요. 누럴 황자는 6급에 있습니다. 6급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사전에서 보면은 누럴 황자의 그 사전 분해를 보면은 이게 이제 스물이변, 하나일자, 말야무일자, 이거는 이제 여덟팔자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리되는 건데 그렇게 말야무 유자로 표현하게 되면 말야무 유자는 어떤 그 말야무 유자 모양 같이 한자가 생긴 거하고 또 그 어떤 게 이제 그 솟아오르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는 그런 모습 형태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과일나무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양 형태, 또 어떤 등불을 들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양의 그 공통점으로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솟아오르다 또 어떤 매달려 있는 모양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누렇다라는 말과 또 이게 이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또 범인자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이따 설명할 건데 그 범인자고 이 누럴 황자를 공통적으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말야무 유자를 표현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이 안 되고 해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보편적인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렇다라는 것은 한자는 옛날 한자잖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누런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누런 게 뭐냐면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였으니까 논이나 밭을 일구면서 살았기 때문에 논에서도 누런 거, 밭에서도 누런 거를 찾아야 돼. 그게 뭐냐? 논에서는 벼가 누렇게 있는 것이죠. 밭에서는 밀과 보리가 익을 때 누렇게 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의미 형태로 더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맨 위에 가요. 스물이변입니다. 이게 이제 스물이변이에요. 이게 스물이변인데 이게 바로 스물이. 스물이라는 것은 20을 얘기합니다. 20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십자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열십자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열십자 두 개니까 20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뭐냐면 많은 시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일자 말리암 유자로 이제 그 사전에 보면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그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요거를 갖다가 고물의 정자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이게 고물의 정자예요. 고물의 정자입니다. 고물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우리가 곡식을 넣을 때 밀고 당기고 하는 당그레가 있습니다. 당그레라고도 하고 곰레라고도 합니다. 그 모양 같이 생긴 거예요. 그걸 말하고요. 또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어깨가 넓고 몸이 반듯하게 있는 젊은 청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정정자도 됩니다. 장정정자. 그래서 힘이 세고 반듯하게 몸매가 딱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어깨도 넓은 그런 사내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는 어깨가 넓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넓고 반듯하게 있는. 그래서 장정정자도 든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정정자의 해석입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밭전자가 있죠. 요게 밭전자. 이게 밭전자인데 이게 밭전자입니다. 밭전자는 4급에 있어요. 근데 밭전자는 밭에 이제 밭두렁이 있는 거죠. 그게 요거 넓은 범위를 말하는 거니까요. 요게 큰 입구는 넓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이 넓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밭이 넓게 있고, 시골에 가면 밭이 넓게 있죠. 논도 넓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밭이 넓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밭두렁이 있잖아요. 밭두렁이. 그렇죠? 요거는 밭두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넓은 밭 범위에 이 밭두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는 밭두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밭전자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게 4개가 써있으니까 밭은 4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밭이 2개 이상 써주면 한자는 복수형으로 많다 그러니까 밭이 많이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넓은 밭에 밭두렁이 밭두렁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개의 밭이 있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밭전자가 여기도 들어가죠. 밭전자하고 여기 물수자가 들어갑니다. 물수, 이게 밭전자죠. 밭전. 그래요. 그래서 밭에 물이 있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에도 이렇게 넓은 논에도, 그 다음에 이게 논두렁이 있죠. 그렇잖아요. 논두렁이 있고, 거기 논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논답자예요. 그래서 논에는 항상 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논답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자가 뭐냐면은, 예, 밭에 힘을 쓰는 사람이 남자다. 그래서 남자 남자입니다. 이거 7급에 있어요. 이게 남자 남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꼭 그 밭에서만 힘을 쓰는 거예요. 논에서는 힘 안 쓰고? 논에서도 힘 쓰고 밭에서도 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답자에 밭전자가 들어갔고 밭전자는 밭전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논과 밭에 힘을 쓰는 사람은 남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논답자에도 밭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사내가 밭에만 일하고 논에 일 안 해요. 논과 밭을 다 힘을 쓰는 사람이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8팔자입니다. 이게 지금 8팔자예요. 8팔. 그렇습니다. 네, 8팔자인데, 이게 8급에 있습니다. 이게 8팔자는 또 많다, 또 나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눌 분자에 8팔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칼로 어떤 물건을 나누다, 그래서 나눌 분자예요. 6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요. 누를 황자를 좀 해석을 하면, 스물의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시간이라고 그랬죠.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런 뜻이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고물의 정자는 또 장정정자, 사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밭전자는 논과 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누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논과 밭에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뭘로요? 논두렁에 나누어져 있죠. 밭에는 밭두렁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게 나누어진 거예요. 논에 나누어지고 밭이 나누어지는 것은 논두렁, 밭두렁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지는 것에 이렇게 장정이, 논에 뭐를 심어야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밭에도 작물을 심고 논에도 작물을 심기 전에 딱 해야 되는 게 사내가, 남자가 힘센 소를 가지고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정이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논과 밭에 나누어져 있는 곳에 갈아가지고 벼를 심고 밭에는 밀과 보리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뭐를 5월 달에 심습니다. 5월에 심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개월이 걸려요. 벼가 누렇게 익을 때까지가.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이 논과 밭에
힘을 써서 논밭을 갈아가지고 벼를 심고 가꾸어서 어디다가요? 논과 밭에 갈라진 논과 밭이 갈라졌죠.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논두렁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채씨밭, 김씨논, 채씨논, 이씨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소유자가 틀리죠. 논이 한 곳에 논이 있지만 소유자는 다 다르죠. 그러면서 이렇게 논두렁에 의해서 갈라져 있죠. 그래서 논이나 밭이 논두렁, 밭두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에 장정이 힘을 써서 거기에 곡식을 심어가지고 오랜 많은 시간이 걸려서 벼가 누렇게 있고 밭에는 밀과 보리가 누렇게 있다. 그래서 누렇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호랑이 이거는 이제 범인자죠. 범인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범은 이걸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호랑이 그래요. 그렇죠. 호랑이인데 여기 이제 호랑이 인자를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갓머리죠. 갓머리. 갓은 갓머리처럼 간처럼 생겼기 때문에 갓머리라고 하는 거고요. 또 지붕 모양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게 집에 뭐가 이거 지금 그 장정의 밭에 나누어져 있는 곳에 벼나 보리, 밀을 심어가지고 누렇게 익는 모습에 누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집이 누렇던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말하는 것은 이 의미가. 근데 집은 뭐냐면 옛날에 그 집에 초가집이 있잖아요. 초가집은 벼가 누렇게 익은 벼를 다 훑어가지고 그 볏집을 가지고 엮어서 지붕을 올렸으니까 지붕도 누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이 누렇다 그런 게 초가집처럼 이에요. 초가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붕이 이렇게 누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호랑이도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지붕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호랑이가. 그러면서 호랑이도 누런 색깔이죠. 근데 호랑이에 보면은 이렇게 검정 줄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노란 털이 나 있죠. 그게 뭐냐면 논두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벼가 누렇게 익은 그런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붕도 누렇고 호랑이도 이렇게 논두렁과 밭두렁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작물이 누렇게 익은 그런 모양 형태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를 황자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 호랑이도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범인자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 인자, 범인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그러면 호랑이 인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누를 황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거는 물수자예요. 물수. 그 다음에 이거는 범인자죠. 범인. 지지인도 됩니다. 자축인묘 할 때 인. 그때는 호랑이띠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지인도 됩니다. 지지인. 예, 그래요. 그게 범인인데,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와 물과 어떻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물은 꼭 어떤 우리가 마시는 몸을 씻고 하는 그런 물만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자는 모든 액체를 전부 다 물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침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물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물은 땀을 의미하는 거예요. 땀. 우리 근데 땀은 어떨 때 납니까? 땀은 더워서도 나죠. 더워서도 나지만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도 땀이 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심히 하다. 땀을 의미하고, 무수는 땀을 의미하기도 하고, 땀은 열심히 하다. 열심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는 여러 동물도 그렇지만 호랑이 다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호랑이가. 그래서 이 표정을 볼 때 요거는 이빨을 내밀고 귀를 좀 수그리고 할 때는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 이런 표정을 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니빨을 크게 내놓고 크게 입을 벌리면서 위협을 줄 때
그때는 싸움을 걸 때입니다. 이 표정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업을 줄 때는 이빨을 약간 벌리고 그 다음에 눈을 동그랗게 귀를 똥긋하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털도 이렇게 옆에 있는 난 긴 털 있죠. 수염털을 또 꼭 세우는 거예요. 예, 이걸 이업을 줄 때예요. 이업을 줄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 귀를 이렇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입을 좀 다물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 이제 눈으로 이렇게 무섭게 이게 치켜뜨는 그런 공격을 할 때입니다. 이게.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과 얼굴 표정만 가지고도 다양하고 몸 형태도 다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예, 그 표정으로 예,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호랑이의 다양한 표정을 짓듯이 다양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표정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표정 연습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기자잖아요. 연기자. 예. 그래서 뭐 연극이나 영화나 희극이나 뭐 그런 거, 무대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연기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표정 연기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 화가 날 때, 기쁠 때, 슬플 때, 뭐 즐거울 때, 괴로울 때, 뭐 이런 다양한 연기를 웃길 때 막 이런 다양한 연기를 할 줄 아는 그런 거를 딱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힐 연자도 되고요. 연기 연자도 됩니다. 그래서 연기자. 그래서 여러분 배우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렇게 다양한 표정 얼굴을 짓고 또 몸 행동도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을 호랑이가 특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은 그런 그 표정을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도 그런 거를 썼다. 그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녁석이죠. 저녁석.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범인자입니다. 범인, 호랑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저녁의 호랑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가, 예, 호랑이 특성을 알아요. 맹수잖아요. 싸움을 잘하고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거죠. 예. 그래, 맹수인데, 그리고 또 밤에 활동을 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라 밤에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녁석, 즉 밤을 말하는 것이죠.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밤에 호랑이를 만날 가능성이 높죠. 산이나 어떤 익숙한 그런 곳에 옛날 같은 경우는 맨 도로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예, 산길이 많잖아요. 어둠침침한 곳이 많고 흙길, 산길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면 호랑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조심할 인자입니다. 조심할 인자예요.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제는 그러면 누럴 황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엄호변입니다. 엄호변. 엄호는 집원변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 또는 관공서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누를 황자죠. 누를 황자입니다. 그래서 집에 누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초가집 그 민속촌에 여러분이 가보면 대문을 열면은 앞에 마당이 넓게 있어요. 그 마당이 뭔 색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토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당 색깔이 누래요. 황토 색깔 우리 누렇죠. 그렇죠? 흙이 누렇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당에 이렇게 대문 열고 들어가면 그 마당이 넓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넓은데 막 여러 가지 뭐 도구도 갖다 놓고 뭐 나무도 해서 갖다 놓고 또 뭐 어떤 곡물 같은 것도 널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옛날에 시골에 오면 그래서 마당에서 또 형제끼리 또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그런 이렇게 공간이 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누런색이 있다 그러는 게 집에 누런색이 넓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마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넓을 광자예요. 넓을 광. 이거 5급에 있습니다. 집에 누런색으로 되어 있는 게 넓게 있는 거, 그게 마당인데 그게 넓다. 그래서 넓을 광자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목.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누를 황자죠. 누를 황.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 나무가 이제 그 가을에 은행나무, 특히 은행나무가 누렇죠. 그렇죠. 가을에 누렇게 파란색이었다가 여름에 파란색이었다가 가을에 누런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나무 목자니까 이제 은행나무가 주로 이제 그 누런 색깔인데, 여기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죠. 반듯하게 세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지는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뻗어 있죠. 그렇잖아요. 가로로 뻗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누런 색깔은 나뭇잎은 주로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줄기에 붙어 있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습니까? 나뭇잎은? 나뭇잎은 가지에 많이 붙어 있죠. 그렇죠. 가지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지에, 나뭇잎이. 그러면 요 은행나무는 뭐에 의해서 누런색으로 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누런색으로 돼요? 나뭇잎 때문에, 그렇죠. 은행잎 때문에. 은행잎은 가지에 있어요. 줄기는 세로인데 가지는 가로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가로에 나뭇잎이 이렇게 누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가로의 가지에 누렇게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로 행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횡단보도 할 때 이제 길이 이렇게 세로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로로 횡단보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횡단보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세로로 나무 줄기는 기둥은 세로죠. 세로에 뭐 나뭇잎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둥에는 나무에 없습니다. 세로에는. 근데 가로에 이렇게 이제 나무 가지에 나뭇잎이 있어가지고 그 나뭇잎이 누렇게 가을에 누렇게 변해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나무에 누렇게 돼 있는 것. 그래서 그거는 가지인데 가지가 가로로 돼 있다. 그래서 가로 행자다. 그런 거예요. 점도 볼까요? 이거는 물수자입니다. 물수. 그 다음에 이거는 누를 황자죠. 누를 황. 그래요. 그래서 물이 누렇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누런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누렀을 때 물이 누렇다는 것은 흙과 물이 섞였을 때가 누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흙탕물이라고 하시죠. 우리 흙탕물.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떨 때 그런 경우냐면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 고인데 뭘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때 이제 흔들려가지고 섞이죠. 그럴 때가 이제 누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우리 그 길에 가면은 이렇게 흠뻑 파해가지고 푹 파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거나 하면은 이때 이제 지나갈 때 자극을 줘가지고 움직여서 그게 이제 물과 흙이 섞여서 누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웅덩이, 이런 걸 웅덩이라고 하죠. 웅덩이 황자예요. 그런 웅덩이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불화자입니다. 불화. 그 다음에 요거는 누를 황자죠. 물황. 그렇습니다. 근데 불이 누렇다. 이렇게 불이 이게 노랗잖아요. 그렇죠? 불이 노라가지고 이게 이제 빛이 나죠. 그래 주변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누런. 그래서 빛날 황. 이게는 빛이 난다. 그래서 빛날 황.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벌레충자예요. 벌레충. 그 다음에 이거는 누를 황자죠. 누를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누렇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뭐냐면 풍뎅이인데요. 풍뎅이인데 풍뎅이가 이게 원래는 풍뎅이가 까만 풍뎅이가 주로 일반적으로 풍뎅이가 까맣죠. 까만데 또 이런 누런 풍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풍뎅이 황자입니다.
벌레는 먹는데 누렇다 색깔이. 그래서 풍뎅이 황자예요. 네, 그래요. 풍뎅이가 까만색이 주로 많은데, 네, 누런 풍뎅이도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거는 고기여자입니다. 고기여. 그 다음에 요거는 누를 황자죠. 누를 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누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 철갑상어입니다. 철갑상어. 철갑상어인데 철갑상어가 예, 이렇게 지금 누런 철갑상어가 있어요. 철갑이 이렇게 누런 색깔로 되어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갑상어 황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누를 황자죠. 누를 황. 그 다음에 이거는 세조자입니다. 세조. 그러니까 새의 털이 누렇다. 그 새의 털이 누른 그런 색깔이. 이거 지금 이런 색이 있는, 이 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꾀꼬리라는 새예요. 꾀꼬리 새가 이 털이 누렇죠. 그래서 꾀꼬리 황자입니다. 그래요. 야, 이제 이거는 세금자입니다. 세금자고요. 이거는 누를 황자입니다. 누를 황. 네. 그래서 새가 누렇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옛날에 학교에 종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종이 땡땡땡 치면은 수업 시작이고 또 땡땡 치면 수업 끝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치는 종. 그 종 이런 색깔 보셨죠? 이런 색깔이 누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종은 쎄죠. 그래서 쎄금자가 들어갔고 누런색이다. 이게 뭐냐면 종행자예요. 그래서 종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